세븐 세그먼트를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우리 그 M32 보드의 그 유일한 UI가 세븐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자 그 STM 라이브러리 관련된 부분이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코드상에 우리가 코드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멋있게 코딩을 해야 되니까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걸 설치를 하면 설치를 할 것도 없고요. 파일 갖다 복사하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몇 부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STM은 로우 디바이스가 있고 미디엄 디바이스가 있고 하이 디바이스가 있고 CL이라고 커넥티비티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생겨서 이제 홈웨어 코드들도 많이 수정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받아보면 CL이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디파인이 CL이 디파인 되어 있는 걸 지우고 그 MD 우리가 쓰는 게 이제 MD 디바이스입니다. 미디엄 디바이스. 그 미디엄 대시 디바이스를 풀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고 위에 거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용은 그 우리가 우리 보드가 그 외부에 클럭이 달려 있어요. 12MHz 크리스탈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라이브러리 코드는 그 외부 클럭이 8메가가 달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코딩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익스터널 클럭 소스 12메가 이런 디파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디파인이 돼 있으면 그 HSE 이게 이제 외부 클럭을 얘기하는 거죠. 그 클럭 값을 여기 이제 8메가잖아요. 8메가를 12메가로 바꾼 겁니다. 뭐 단순한 숫자를 바꾼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꿔줘야 될 부분이 그 시스템 stm32f10x.c라는 파일 안에 보면 그 클럭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여러분이 그 LED도 켜고 뭐 세븐 세그먼트도 켜고 했는데 그게 실제는 그 안에 있는 내부 클럭을 이용해서 동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외부에 우리가 크리스탈이 달려있는 12메가짜리 그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클럭이 있어요. 이 MCU는 그런 또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 하나로 막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칩 안에 웬만한 건 다 들어있어요. 클럭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같은 그 진동하는 그 클럭 자체를 자기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높은 편은 아닌데 그 클럭으로 동작을 했던 거예요. 그 내부 클럭이 8메가입니다. 그러니까 8메가로 동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칩은 8메가로 동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72메가로 최대로 동작시킬 수 있게 바꿔놓고 우리가 외부 클럭을 써서 이제 72메가로 동작하게 해놓고 똑같은 코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딜레이를 아까 줬던 그 딜레이가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 원래는 1초 정도 딜레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딩을 해서 넣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8메가로 동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의 딜레이 그 카운트 값이랑 실제로 72메가로 동작할 때의 딜레이 값이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그 72메가로 동작하기 위한 그 함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 중에서 그 PLL 값을 그 세팅하는 겁니다. PLL 값을 PLL 소스에다가 그 여기 이제 멀이라고 나와있죠. 멀. 이게 멀티플라이를 그냥 원래는 이제 72메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HSE라는 그 값을 이제
얘는 뭐로 생각하고 있냐면 팔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2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팔로 들어오는 외부에 8메가가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9를 곱해야 8, 9, 72에서 12메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12메가짜리를 달아놨어요. 12메가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 보드와 같은 이렇게 조그만 보드를 만드는 데에서 그 부품을 잘 구할 수가 없어요. 8메가짜리는. 그래서 12메가를 다루는 뭐 별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12메가를 달아놨으니까 9를 곱하면 안 되고 6을 곱해야 7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두고 바꾸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가져다가 뭘 할 거냐면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 프린트F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C 함수를 써서 뭔가를 만들면 헬로 월드 이런 걸 찍어보잖아요. 우리 SKM 3위 보드로도 헬로 월드를 찍어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프린트F를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컴파일을 할 때 옵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그 풀로 들어갈 수 있게 설정을 해주고 세미호스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세미호스트에 대한 의미는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볼 거고요. 프린트F 포매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프린트F 포매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d, 뭐 %f 해가지고 뭐 변수 주잖아요. 그런 걸 포매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포매팅을 해서 뭔가 그 컴파일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을 여기다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세미 호스팅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미 호스팅이 뭐냐? 자, 우리가 라이브러리 코드를 불렀어요. 그래서 프린트F를 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 쪽에 프린트F 쪽으로 가겠죠. 그럼 프린트F가 단순한 하나의 함수가 아니에요. 프린트F를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긴 함수입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 뭘 하느냐? 그 F-C,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PC상에서 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출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IO 쪽으로, 스탠다드 IO가 이제 모니터가 되겠죠. 모니터 쪽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타겟 보드에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타겟 보드에서. 그럼 이 타겟 보드에서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시리얼 포트 쪽으로 해서 UART로, 그래서 RS232로 레벨 컨버터를 해서 그 PC 쪽에 컴포트로 연결이 돼서 PC에다가 터미널을 띄워서 거기서 뭔가 내용이 나오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근데 그걸 그냥 우리가 막 처리를 하면 뭐 하면 되겠는데 우리는 프린트F를 이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프린트F라는 좋은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보자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세미호스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미호스팅에 관련된 옵션을 주고 나면 컴파일러가 어떻게 하느냐, 프린트F를 쭉 컴파일 하다가 마지막에 이 캐릭터를 프린트해야 되는 상황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기존의 그 풋 캐릭터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디파인을 다시 만든 풋 캐릭터를 호출시켜 버립니다. 이게 세미호스팅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 풋 캐릭터가 호출되는 순간에 UART로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코딩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프린트F를 사용을 했지만 그게 보드상의 시리얼을 통해서 컴퓨터 화면의 터미널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옵션 사항들이 좀 수정이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들어오면서 이 툴에 이제 요 달러 프로젝트 dir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그 폴더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 상위에 include까지가 아마 지금 이제 아직은 안 돼 있는 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이제 넣을 거예요. 라이브러리에
그 전에